생각 없이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강진 구민 여러분,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하루했던 춘희라는 한 여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의 규칙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외치십시오. 이 동네에 춘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춘희가 지금 저지르는 이 행동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망가뜨리는 걸 넘어서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낮은 연방제로 가는 대한민국 망조의 그 서열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고로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라면 우리 사회에 많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봉합하고 소통하고 아우르고 치료를 해도 못할 판에 지금 스스로 이 정권과 춘희가 앞장서서 분열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적어도 제정신을 차리고 법대로 원칙대로 규칙대로만 사회가 굴러간다면 우리가 이 추운 날 왜 길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소리치고 울부짖겠습니까?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모두가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나서서 잘못되어가는 대한민국, 망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부여잡고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이 옆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춘희가 살고 있다는데 동민 여러분, 어지간하면 춘희를 이 동네에서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강진구가 춘희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강진구가 되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구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춘희는 내일이라도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행사신의 오프닝 무대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미스터 트롯 17등에 빛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텔레비는 자주 나오지 못하지만 집회 현장에만 자주 나오시는 우리 인기가수 떴다 송만기 씨를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인기가수니까 특별히 이걸 하나 바꿔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썼는데 해야 되나? 자, 고맙습니다. 저는 전 양평군 의회 의원 송만기입니다. 저는 대학가요제 출신이고 7집 앨범 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2003년도에 노무현 탄핵 범국민대회 사회를 받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회, 아마 제가 횟수로 가장 많이 봤을 겁니다. 과거에 과거에 노무현 정권을 비롯해서 김대중 정권인데, 노무현 정권에 제가 참 강력히 싸웠던 사람인데, 또 우파 대통령 2명이 나왔다가 또 이 좌파가 나왔어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대한민국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 좋게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 핑계로 지탱이 되는데, 경제 파괴라는 것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닌데 참 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사는 이 춘희란 인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인품이 되어 있습니까? 이 춘희란 자가 이 동네에서 5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준이나 품격이나 인성이 국회의원은커녕 동네 이장도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런 자가 이곳에 살면서 이 동네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5선의 국회를 합니까? 정말 잘못된 자를
심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잘못된 범죄자를 잡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을 치는 것 일방적인 폭행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저런 폭행범이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범죄 여러분 뭡니까? 저는 양평군 의원을 하기 전에 사전 5기로 양평군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양평 군수 3번을 떨어져 봤고 군의원 1번을 떨어져 봤고 38% 받고 떨어져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당선돼서 이 선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한테 하는 이 짓거리가 바로 문재인의 선거 부정, 다시 말씀드리면 울산시장 선거 송철호한테 부정을 가한 공직자가 절대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데 문재인이가 주범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주범 문재인이를 잡겠다고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바로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추한인간 추미애가 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윤석열 총장을 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 드루킹 사건은 빼놓더라도 월성 원전 1호기 여러분 경제성이 대단한 건데 감사원에서 완벽한 범죄를 찾아냈지요. 그리고 여기에 문재인 이름, 문재인이 한 발언 2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이것을 찾아내서 이것을 조사하겠다는 게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아니 어제 그제 며칠 전에 기자들한테 갑자기 30분 전에 연락을 해서 브리핑한다. 여러분,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자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기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 그리고 자기가 브리핑을 했어요. 브리핑을 하면은 어떤 뜻에서 어떤 목적에 뭐가 있었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했습니까?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그럴 바에야 페이스북에 글 잘 쓰는데 페이스북에 쓰지 우리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네, 이런 망 마이크 이제 나와. 배터리. 네, 나 이게 또 이 좌파가 방해하는 줄 알았는데 이 배터리가 방해했네. 자, 그러니까 이 추미애가 기자회견을 급하게 한 게 뭐겠습니까? 여기에 또 윤석열 총장이 대단한 수사가 있었다는 거죠. 빨리 치겠다는 목적으로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를 시켰습니다. 이 직무정지는 뭡니까? 자기네들의 범죄자를 다 보호해주고 자기들끼리 이제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추미애 잡아내야 되죠? 잡아야 돼요. 네, 제가 노래로 왔는데 연설이 길다. 이제 노래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왔을 때도 우리 손상대 사회자도 있었고 그런데 애국 동지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9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 저는 떴다 송만기라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밤 10시 2차례 하는데 떴다 송만기도 좀 구독해 주시고, 여기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방송 신의 한 수도 있고 다른 유튜브들 많이 와 계십니다. 자, 노래 한 번만 더, 저의 대한민국의 빌보드 100에서 1위까지 해서 7위에 올라왔던 제 노래, 송만기 작사 작곡 노래 한 번만 더로 한 노래 위로합니다. 음악 주세요. 손 크게. 수미애는 물러나라. 멋있다. 추미애 아웃. 똑같은 사들이. 당신을 만나지 못하게 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지. 바다보다 깊었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된 거지. 당신 내 곁을 떠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둘이
애써 지내왔던 일들은 진실한 사랑이었어. 한 번만 더 만나줘요. 당신에게 할 말이 많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당신을 따르겠어요. 이별이란 아픈 거지만 사랑이란 좋은 거예요. 어렵게 만든 우리 사랑 이별은 정말 싫어요. 자, 매주 음악 추미의 아웃. 네, 고맙습니다. 멋진 차들이 갑니다. 우리는 정한다 추미의 골구경. 한 번만 더 만나줘요. 당신에게 할 말이 많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당신을 따르겠어요. 이별이란 아픈 거지만 사랑이란 좋은 거예요. 어렵게 만든 우리 사랑 이별은 정말 싫어요. 이별이란 아픈 거지만 사랑이란 좋은 거예요. 어렵게 만든 우리 사랑 이별은 정말 싫어요. 이별은 정말 싫어요. 이별은 정말 싫어요. 예. 자, 노래 좋지요? 추미애는 정말 싫어요. 그렇게 노래 가사 바꿔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앞에 있는 차들, 우리는 저항한다. 이분들 참 고생하는데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노래 두 곡 하기로 말씀 왔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노래 두 곡을 만들어서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죠. 지난 탄핵 반대 집회 때 그 노래를 만들어서 동영상이랑 너무도 좋은데 탄기국에서 단 한 번도 안 틀어줬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노래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녹음한 건데 그놈은 탄기국. 네, 정광용이 뭐하고 있는가. 네, 참 한심합니다. 자, 한 곡 또 제 노래 중에 제가 이 노무현 정권에서 옛날에 고통받을 때 노무현 정권에서 권양수 여사 학년 비하 발언 사건 고통을 받을 때 부산 사람들이 저한테 격려를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 힘내라 부산갈매기란 노래, 아마 이게 나중에 롯데자이언트 야구팀 응원 가로도 될 겁니다. 자, 힘내라 부산갈매기 한 곡만 더 부르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예. 부산에서는 즐거운 일이 많지요. 강백계란 사장 우리의 고향입니다. 밥 먹으면 악마는 그 사이지요. 그들의 차차는 차차 갈매기 부산 갈매기 힘내야지 힘을 내라지 부산 갈매기 사랑과 정성 애우는 바로 우리의 힘이죠. 싸워
서울에서는 부산에서는 행복한 일로 많지요. 작은 시장 남보거리 우리의 고향입니다. 한번만 먹으면 낭만은 부산이지요. 차차차차 갈매기 부산 갈매기 힘을 내야지 부산 갈매기 상상하던 해운대 바로 우리의 힘이죠. 힘내야지 부산 갈매기 차차차차 갈매기 부산 갈매기 힘내야지 힘을 내야지 부산 갈매기 상상하자면 해운대 바로 우리의 힘이죠. 힘내야지 부산 갈매기 차차차차 갈매기 부산 갈매기 힘내야지 힘을 내야지 부산 갈매기 상상하면 해운대 바로 우리의 힘이죠. 힘내야지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예, 고맙습니다. 자, 힘내시고 우리 환경부 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추미애 아우티 차량을 인솔하고 고생들 했는데, 자, 여러분 함성 외치겠습니다. 추미애는 당장의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라! 사퇴하라! 광진 부민들은 정신 차려라! 이런 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냐? 추미애를 사퇴시켜라! 사퇴시켜라! 자, 떴다 송만기 방송 송만기 물러가겠습니다. 손상대 사회자님한테 마이크 넘깁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뭐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파괴 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루속히 사퇴해서 대한민국의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런 규탄대회를 여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유튜브 9명, 일반 애국시민 2명, 경찰 한 50명 정도 와 있습니다. 오늘 경찰들을 위한 규탄 집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국 국민들, 오로지 이 강진구 이 옆에 아파트에 사는 우리 추미애가 하루라도 빨리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기를 바라면서, 자, 이 시간 1시부터 서초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드라이브스루를 마치고 방금 도착한 우리 대한민국 애국 순찰단 단장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한경구 단장의 오늘 수고하신 말씀부터 듣고 본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2명밖에 없네. 2명밖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우리 시민들 같아요. 연도에 나오셨는데 손 흔들어 주시는데 우리 유튜브들 한번 얼굴 한번 저쪽에 비춰줘 보세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이 가운데 모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지금 중국 폐렴 때문에 세균 총리가 세균 잡는다고 사람 모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전염 안 되고 감염 안 되는 거로 확실한 차만 9대 세워놓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옆으로 이렇게 지금 행인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부이동 동민 여러분들 이 연단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에 왜 올라왔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모든 언론이 윤석열로 시작해서 윤석열로 끝나고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추미애가 어떤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지는 더 설명 않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어용 법무부 장관은 미친 짓이 끊임이 없고 급기야 매드우먼이라는 미치광이 여성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미치광이 여성이 여성 장관을 하고 있다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이 집권당은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찍어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앞으로 정치도 할 수 없게끔 만들려고 재판에 회부하고 징역을 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기획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60%가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세균 총리는 지금 잡으라는 세균은 안 잡고 지금 법무부 세균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게 나랍니까? 중국 태령 세균을 잡으라고 자기 엄마가 이름도 정세균으로 지워줬는데 세균이가 세균을 안 잡아. 그리고 법무부에 있는 세균을 양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쓸데없는 세균,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정바이러스, 추바이러스, 이러한 세균들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때려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멸망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애국수찰팀이 이 난리법석인 가운데서도 오늘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앞에 잠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달갑지 않은 분들도 국민이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분들도 국민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애국수찰팀이 왜 이 자리에서 각 언론과 서울중앙지검서부터 동부나이트로 지칭받고 있는 동부지검 그리고 추미애 구이동 집 앞에까지 왔는지를 이 성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망나니 칼춤을 멈추어라. 급기야 상상도 못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끊임없는 의혹 제기와 비난으로 옷벗기를 강요했던 법무부 장관이 드디어 헌법기관인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시키고 충분 정지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마디로 장관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디언 기우제식 문제 제기로 지난 일들을 털고 털어서 새로운 비사실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빌미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장관이 위원장으로 진행되는 징계위원회를 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국민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미애와 그에 부합하는 친문 세력들은 자신들의 걸림돌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찍어내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철저히 기획됐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추 장관과 윤 총장 대립 국면에 대해서 국민 60%는 추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예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균 총리는 해임은커녕 추 장관에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기야 어느 날 갑자기 아주 간단히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키는 기자회견을 발표했고 그 이튿날 곧바로 집권당 대표인 이낙연은 공직자답게 사퇴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으며 같은 날 집권당 원내대표인 김태년은 야권의 공수처를 종용하면서 올해 안에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이 모든 일련의 모습은 독재 정치 토대를 갖추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아울러서 지금 자신들에게 부합하지 않을 땐, 이 친문 세력에 부합하지 않을 땐 정치 권력을 앞세워서 결국 윤석열 총장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비위 사실로 올가매어서 결국 정치 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전형적인 악질 독재 권력의 망나니 칼춤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망설일 시간도 그리고 공간도 없다. 주저없이 독재를 막아내야 되며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과업이다. 끝까지 독재에 항거할 것이다. 2020년 11월 27일 아주 슬픈 날에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1동 여러분들, 오늘이 매우 슬픈 날이고 매우 안타깝고 분통 터지고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어쩌다 이런 세상을 만났는지 한탄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정치꾼들에 의해서, 정치꾼들을 위하여서 우리 국민은 그동안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어용 정치꾼들을 이 시각 이후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 손으로 단죄해야 됩니다. 이러한 독보섯 정치꾼들이 있는 한 우리 이 나라에 번영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자유권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찾고 수호하기 위해서 애국수찰팀이 여러분들보다 한 발 앞서서 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소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곱씹어 주십시오. 독재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 극히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청년 한 분이 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청년의 눈으로 보는 지금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데, 여러분 이웃에서 항상 만날 수 있는 청년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더 300 블랙전사 대표 맥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차분한 목소리로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방역 예방을 말하며 지금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제인산성이라고 있어요. 10월 3일, 10월 9일 예? 한글날에 세종대왕도 못 만나러 갔어. 여기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동사만 갖다 놓으면 여기 광화문이에요. 이게 코로나 방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없어요. 왜 그거를 그 제인산성이라고 버스를 그렇게 둘러싸가지고 한글날에 세종대왕도 못 만나게 하고, 맞아요. 그게 코로나 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정부가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뺏어갔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아까 우리 트로트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곡을 불러주셨는데, 최근에 미스터 트롯이 그 팀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거기는 한 자리 거리 뛰기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50%의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았어요. 미스터 트롯에서 노래 부르는 거랑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교회에서 찬양하면 코로나가 더 잘 잡아갑니까? KBS 앵커, SBS 앵커 중에 뉴스 전달하면서 마스크 쓴 사람 봤습니까? JTBC 안 왔죠? 사람들이 조TBC라고 그러대? 그 JTBC 앵커들 마스크 벗고 뉴스 전달하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들 입에선 코로나 안 나갑니까? 왜 목사님들 입에만, 목사님들도 말씀 선포하는 분들인데 목사님들한테, 왜 성도들한테 다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그리고 미스터 트롯도 50% 허락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교회는 30%만 허락해주고 왜 예배드리는 인원을 정해줍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뭐길래 중국처럼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시냐고요. 어제 사랑제일교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정광훈 목사님이 심무하고 계시는 사랑제일교회 보셨습니까? 용역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밀어버리려고 새벽 2, 3시에
용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교회 밀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있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불을 지르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저항했다. 화염병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에? 어떤 할머니가 던졌길래 중력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아래에서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어떤 미친 성도가 교회 차에다가 불을 질릅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거 기사 쓴 정성조 기사, 연합뉴스 기자, 그 사람 아이디가 쉥 중국말로 돼 있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 기사 쓴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12월 말에는 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이라 부르겠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법을 발의했는 줄 아십니까? 예배금지법,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습니다.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예배 금지시키고, 말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 폐쇄한다는 법입니다. 더 무서운 법 뭐를 제정했는지 알려드릴까요? 예배 금지하라는데 예배 금지 안 했다, 그럼 경찰과 용역을 동원해서 교회를 밀어버릴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얘네들 180석 얻었죠. 180석 이거 통과됩니다. 중국 교회 보셨죠? 거기 십자가 다 내렸잖아요. 끌어냈잖아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적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교회다. 교회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가정을 해체시켜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이 정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무너뜨려야 돼요. 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대, 문재인 씨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아, 정수기 무섭다. 우리 주적이 누구예요? 그런 언급은 대통령실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쪼다야? 말을 못해? 아니 누가 북한이라고 말하면 누가 이빨 뽑아갑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럽대? 아주 뭐 토론하고 연사할 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시원시원하게 뱉더라고. 막 살아있더라고. 자국민 살린다 하면은 그냥 전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한 명 살리기 위해서 그 전쟁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고, 라이언 일병과학의 블랙호크다운 이런 영화 봐요. 한 국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서해안에서 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그 북한에서 우리 공무원의 몸에 시신에다가 기름을 퍼붓고 불을 질렀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뭐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죠. 미안하고 고맙다. 아카펠라 쳐보고 있어.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고 도대체 뭡니까? 얘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제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선택했다 믿고 그래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한 사람이 먼저다 핵심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한 사람이 먼저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놓은 거예요. 이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입니다. 이 새끼야 똑바로 들어.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부터 지킨, 기독교 정신으로 지킨, 이승만 대통령이 지킨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뭉치면 산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뭉치면 산다라 그랬어요. 코로나가 뭐라 그래요? 뭉치면 죽는데. 이승만 정신 죽이고 나라 경제 죽이고 대한민국 경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하려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맥다니엘 군에게 박수를 치려도 앞에 3명밖에 없는데. 자, 강화문 광장에서 150만 인파 앞에서 사회를 보던 그때와 3명 앞에서 사회를 보는 그 기분은 똑같습니다. 오늘 지금 길 가다가 자리를 멈추시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광진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헌법을 파괴한 국가는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지금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분노해야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군이고 그 다음이 경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망가진 헌법 그 위에 놀아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법률을 지켜야 될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법무부 장관이라는 추미애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추미애 집 앞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우파 삼촌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파 삼촌입니다. 저는 금방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77일째 추미애 사퇴 하나를 외치면서 1인 시위는 아니고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회 신고를 하고 처음에는 여기 저 혼자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1인 시위라고 또 착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저 사람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역에 또 계시는 분들이 서너 분 정도 꾸준하게 매일 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탈북자 또 한 분 또 오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또 한두 분씩 이렇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9명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추미애가 5선을 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제가 77일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집회를 하고 있으면 막 달려와서 저의 피켓을 부수고 저를 폭행하고, 심지어는 우리 집회에 온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죽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고소를 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추미애 때문입니다. 추미애가 하루에 한 건씩 터뜨려주기 때문에 정말 이 주민들의 호응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지나가면서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엄지척을 해주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와서 음료수 먹어라 이렇게 응원해주고 가시는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니, 추미애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냐 라고 덜 많이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유명대학을 나왔는 것도 아니고 고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장관, 군대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예, 37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카톡휴가, 구두휴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라고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장관이 한참을 생각합니다. 왜? 같은 장관이기 때문에 뭔가 두둔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둔할 방법이 없자 장관은 말을 합니다.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국방부 앞에 가서 원점 타격하라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그 국방부 앞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이병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러는데 요즘 카톡 휴가, 구두 휴가라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서슴없이 그냥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휴가를 본 적이 없고요, 우리 선배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휴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일반 병사까지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주 씨의 아들 서 씨는 근무지 이탈을 한 것입니다. 탈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국군 장병들이 똑같은 경우를 했다면 그날로서 헌병대가 출동해서 영창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생겼습니까? 이제 엄마 찬스, 보좌관 찬스, 며칠 전에는 보니까 또 처제 찬스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또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사상 초유의 장관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장관입니다. 본인이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부하도 아닌 그 검찰총장에게 징계라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친척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주위에는 사퇴하라고요. 자, 그러면 구호 한번 외치고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만 국군 장병,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픔과 분노를 남긴 추미애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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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파 삼촌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미애 집 앞에서 집회와 이런 시를 통해서 추미애 사태를 촉구하는 그 일이 사실 어려운 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 세 개는 입법, 사법, 행정입니다. 아니 상권분립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이 무너졌고 드디어 사법부까지 지금 줄초상이 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오늘 검찰의 난, 검찰이 당하는 고통 같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경찰의 난으로, 조금 있으면 국민의 난으로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인기가수 한 분을 모셔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TV에서 자주 봤을 미남 가수 유민준 군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집회하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쪽에도 좀 많이 보이시고 오늘 황교구 단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 가라가라는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헌법을 무릎
무너뜨리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가라가라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와 후회하면 뭐해 이미 지나버린 사랑 앞에 지울 수 없는 상처 나만이 가져야 하는 우리 사랑한다던 말 이제 웃음 남아빈 가슴만을 지우고 높아 시린 추억도 사랑도 없네 지금껏 내게 보였던 눈물도 모두 가져가 영원히 사라져 가라 잘 가라 멀리 가보여 그래 잘 가라 내 눈앞에 뜨지마 함께 널 사랑한 내 자신이 미워 눈물만 흐를 뿐이야 가라 잘 가라 멀리 가보여 그래 잘 가라 이제 나 필요 없어 네가 없어도 돼 세상의 반은 모두 여자야 지금껏 내게 보였던 눈물도 모두 가져가 영원히 사라져 가라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보여 그래 잘 가라 내 눈앞에 뛰지마 한때 널 사랑한 내 자신이 미워 눈물만 흐를 뿐이야 가라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보여 그래 잘 가라 이제 더 필요 없어 네가 없어도 돼 세상의 반은 모두 여자야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보여 잘 가라 내 눈앞에 뛰지마 널 사랑한 내 자신이 미워 눈물만 흐를 뿐이야 잘 가라 가라 멀리 가보여 그래 잘 가라 이제 다 필요 없어 네가 없어도 돼 세상의 반은 모두 여자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 집회라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사실 마이크를 같이 안 쓰고 지금 따로 쓰고 있거든요. 어차피 또 저 혼자 쓰는 노래라.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저만 따로 쓰는 마이크라 괜찮습니다. 마지막 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갈 건데요. 요즘 사실 저도 좀 많이 좀 어지럽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또 우파 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갈리고 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제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걱정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말자고 또 환경단장님께서 또 한 곡 추천해 주신 곡 마이웨이 윤태규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생각했는데 돌아다볼 것 없어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더 많은 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보는 거야. 때론 큰 삶 앞에서 무릎 꿇고서 포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나는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보는 거야.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나는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보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보는 거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고하신 유민준 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추운 관계로 연사분들은 많지만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을 겁니다. 오래 한다고 추미애가 집에 갈 것도 아니고, 길게 한다고 추미애가 집에 안 들어올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되든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추미애 현주소를 추미애 스스로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헌법 하고 있는데, 헌법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장 이 경찰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헌법이 파괴되면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틀리게 됩니다. 그 전초전이 벌써 여러분이 아시는 부동산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여러분들의 집을 지금 100분의 1을 정부가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내년 후년쯤이면 자신의 집에 반은 날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빼앗기고 뭐 다 차를 빼앗기고 다 빼앗겨도 좋지만 자라나는 저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꿈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고 국가 지도자라 하면 적어도 젊은 아이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도 시원찮을 만해 눈만 뜨면 추미애가 윤석열이를, 윤석열이가 추미애를, 저놈의 국회라는 상류 정치인들만 모여서 매일같이 나라를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고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나라를 운영한다는 문재인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보고도 분노하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차라리 개돼지로 사십시오. 이런 나라를 보고도 두 다리 쭉 뻗고 살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십시오. 세상 다 무너져도 어린 아이들의 꿈은 무너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강진 국민 여러분, 추미애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려서 어린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갑자기 사랑제일교회 700명이 넘는 용력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를 부수려고 할 때 우리 한경우 단장이 이끄는 애국 순찰팀 전체가 거기 가서 그걸 말리다가 심하게는 이빨도 날아가고 지금 대원들 90%가 다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동차 끌고 이 시간까지 여기 와서 지금 견디고 있는 대원들이 많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그래도 망가지는 대한민국은 누군가는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 애국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런 작고 큰 집회는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강화문 광장에 거여 모여서 통째로 집회하고 통째로 잡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경찰만 애먹이는 이런 국가 지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밥 먹고 할 짓이 없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 날고 긴다는 지성인과 지식인들이 주댕이를 달았고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고위 관료자들 보면서 속이 상해서 아스팔트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야 살 만큼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저 어린 나이를 보십시오. 저들에게 왜 고통과 아픔을 이 정권이, 문재인이, 추미애가, 윤석열이와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저들에게 아픈 상처에 칼질을 하는 겁니까? 무슨 자격으로 그들이 헌법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나서서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없더라도 경찰이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군이 망가지고 경찰이 망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곳 딱 하나밖에 없었던 사법부까지 망가지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 역사에 망가진 나라의 마지막은 헌법이 파괴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무너졌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 당장 강진 구민들은 추미애 사태를 아파트 길바닥에 나와서 외치십시오. 추미애가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하면 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코로나 전부 섞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이제 남은 딱 한 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망가뜨려서 하나가리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아가리에 처박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죽습니다. 자, 오늘 또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또 두드러 맞아서 몸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 한경우 단장 모시고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모든 집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우 단장을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적으로는 형님이고 선배님이고 애국 지도자인데 역시 뜨겁습니다. 예, 우리가 저렇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도 기차는 달려갑니다. 똥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 애완견도 있고 좋은 견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서히 오늘 추미애 집 앞에서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그의 추미애에 부합하는 동부지검 나이트클럽까지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왜 여지껏 했던 집회와 달리 이 추미애 집 앞에서는 더욱더 할 말도 많고 따질 것도 많은데 일부 주변에 또 교육 환경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축소하고 또 확성기도 줄이고 시간도 단축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는 소수보다는 다수의 편익을 생각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광진구 바로 이웃에 있는 어린이 한 명 한 명도 소중하지만 그
그보다 훨씬 많은 다수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둬주시고 큰 틀에서, 대승적 틀에서 유치원 원장님들도 유아 부모님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뜻을 같이 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편함을 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는 지금 망난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일부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진중공 교수는 매드우먼이라고 칭합니다. 한마디로 미치광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치광이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이 기차가, 이 화물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낭떠러지로 5천만 인구를 추락해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애국수차팀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성토하고 규탄하지만 또한 기본적인 저희 지향점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질서입니다. 그것이 애국순찰팀의 모티브입니다. 우리는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그 교회가 조합과 얼마의 합의가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의 관심은 0입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추구하는 것은 그 교회에 있는 그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되고 죽어서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지금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생명이 지난 6월 22일 강제집행이라는 명분하에 어처구니 없게도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대한민국 애국수찰팀은 주저함 없이 그 교회로 달려가서 지금 5달째 싸움을 말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놓으라 하는 용역들, 뒤집어 얘기하면 내놓으라 하는 깡패 새끼들과 우리 애국수찰팀이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타당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우리가 경찰과 검찰을 대신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언론도 그 야심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 애국순찰팀이 휴대폰을 들고 체증을 하는 사실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나왔던 용역들은 저희의 카메라 장비와 휴대폰을 뺏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자, 광진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내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내가 떳떳하다면 경찰이나 구청에서 틀어놓은 방범 CC 카메라를 때려 부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온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광진경찰서, 서울경찰청이 만들어놓은 CCTV를 겨울 나와서 때려 부술 놈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한 체증 자료를 가지고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1인 미디어에 카메라를 뺏으려고 눈이 뒤집혀 날뛰는 깡패 요목 새끼들을 현장에서 봤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 신체 일부가 온당치가 않아요. 우리 팀원들 여기 우리 박경식 동지 비롯해서 신태수 모모 다 여러분들 붕대 감고 복대 차고 나왔어요. 이 집회 오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에 기획된 이 집회가 14일 0시를 기해서 지금 중국 태령 세균이 퍼진다고 집합 금지 명령을 다시 발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31대로 기획되어 있던 차량 집회를 9대로 축소했어요. 부랴부랴 포스터도 만들지 않고 여기에 사람도 모을 수 없어서 죄송하게도 이렇게 양쪽 연도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세균 총리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대한민국의 K방역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K방역은 그 실체 없는 허구입니다. 다 증거됐습니다. 잠복기 2주, 격리기간 2주, 또 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잠복기 5.1, 아무리 전문가들이 계산해도 이미 8월 15일 광장 세력들에 의한 집회, 사랑제일교회, 용인제일교회, 신천지, 한국교회 예배, 이것이 원흉이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영웅이라고 칭했던 질병관리본부총까지 만들어뒀던 영웅 정은경이는 어느 날부터 매일 하루에도 10번 나왔던 그 모습이 어느 날 언론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은경
마르고 닳도록 8월 15일 사랑제 얘기를 찾을 때 뉴스마다 나왔던 정은경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통 나오질 않아요. 이실직고하고 도망갔어요. 영이라는 소리 부담스러웠던 거죠. 뭐라고 이실직고 했어요? 여기 경찰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감염이 경로를 알 수 없는 N차 감염이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더 무서운 생활 속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 사우나에서, 버스에서, 길에서 감염되는 것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거 막는 방법은 지역 폐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K방역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 중국 폐렴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정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 여기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각자가 지키세요.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중국 폐렴과 그리고 독감과 이것을 트윈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아니고 트윈데믹이라고 합니다. 독감 걸려 죽고 중국 폐렴 걸려 죽고 독감 걸려 죽지 않으려고 백신 맞고 죽고, 정말 대한민국은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죽어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준법, 법치가 무너지고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무부에 있는 세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자가 바로 이 현대 프라임 아파트에 기생하고 있는 망나니 큐입니다. 이자를 속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국 폐렴 걸려 죽고 법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중국 폐렴은 각자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법무부 세균은 우리 모두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특별히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을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애국수사팀의 윤석열은 우리 팀원 정도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평범한 검사인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치를 한다 해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리라 저는 전혀 확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 윤석열을, 정치인 최재형 감사원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극히 평범한 윤석열,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키는 윤석열 인간 그 자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는 이미 혼란의 연속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가장 기본이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우리 국민들끼리, 우리 국민이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새끼손가락을 걸고 만든 것이, 약속한 것이 곧 법이에요. 법은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것을 가장 잘 운영 유지해야 되는 법의 정점인 법무부 장관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를 광진 구민 여러분, 구의 동민 여러분, 이 자를 즉각 내쫓아 주십시오. 정말 추방해야 되는데 미국도 일본도 추미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가 갈 곳은 저 위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소통했으리라 믿고요. 저희들 여기서 가늠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거리로 다 나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뜻하지 않게 연도에 이렇게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집회 마치면서 오늘 고생하신 우리 애국선찰팀 여러분 다시 한 박수를 보내주시고, 추운 날씨에 끝까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애국경찰 여러분에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정보회장님 고맙습니다. 자,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나와서 외친다고 나라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힘 하나하나, 이 디딤돌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의 22세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애국 유튜브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계실 830만 해우동 보내분, 전국에서 국가를 걱정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추미애 한 번은 제가 해주고 가야죠. 제가 추미애 사퇴하라면 한 번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추미애 사퇴하라! 사퇴하라! 길 가는 아저씨도 외치는.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